안녕하십니까. 자,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 총평과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성과로 보답받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험이란 것은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년보다 평이하게 나왔다 해서 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다 원하는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느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보니까 이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신 것이고 이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제 문제 파트 보게 되면 총론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토지이동 조사 파트에서 하나 나왔고, 근데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이제 조사 파트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목에 대해서 출제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모 쪽에서는 이제 등록사항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또 나온 것이 부동산 종합공모 등록상 물어봤고요. 또 물어봤던 것이 어떤 게 있었나요? 공부에 대해서 이제 또 등등 네 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세히 제가 까먹었는데 토지이동 파트의 경우도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축척 변경할 때 두 문제가 나왔고 소유권 정리할 때도 한 문제 출제했고 그 다음에 또 복구할 때 나왔네. 이쪽에 복구할 때도 출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네 문제 출제가 됐고요. 측량 쪽에 측량 전반적인 상 두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부분이 있었고 여기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1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워낙 시험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10개 이상은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등기법 같은 경우도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총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다음 2장 등기기관과 설비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등기부 보관상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절차 총론 파트에 대해서 과정을 또 물어본 것이 세 문제가 나왔고 역시 우리의 포인트 각종 권리 등기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에서 가등기가 2문제, 부기등기 1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워낙 이쪽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이쪽에 대해서 크게 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기법은 워낙 어려워하시니까 뭐 적게 잡으면 8개에서 10문제까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포를 통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간단히 보게 되면 지적법의 경우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없었는데 주로 골고루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산자료 이용 시의 경우 심사 받는 사항을 주로 다루질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이어서 좀 안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출제가 되어서 조금 당황하셨죠? 하나 틀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예년하고 크게 비교해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효저 과목 역시 배신하지 않고 출제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문제가 항상 예상이 되죠. 가등기, 각종 권리 등기, 그 다음에 절차 총론 파트 이 세 군데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되니까 올해 시험도 예년 시험과 똑같은 부분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됐는데 작년과는 차이점이 생겼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 2-3문제 실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이하다 보니까 등기법도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신 분 입장에서는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넉넉히 맞춰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두 과목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입니다. 이제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계실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원하는 결과 다 얻으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박수 보내면서 이제 총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4일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학습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시험입니다. 오택 하나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수준만 이어지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능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공부의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느끼셨듯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잘 닦고 나가시면 60점은 확보가 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너무 어렵고 내용이 아주 공부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해도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에 공부가 좀 되면서 차츰 쌓여나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부분도 저절로 해결이 됐는데 어려운 걸 너무 꽂혀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버티고 있게 되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 뒤로 밀어놓고서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하시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못한 거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1년 뒤에 보는 시험이지 지금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몰라도 관계될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잡고 넘어가시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면은 자격증 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는 서너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틀려도 관계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목표가 60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길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 6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 방향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저희 EBS 교수진 믿고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이제 학습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이것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만 넘어가더라도 자격시험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힘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학습 전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